안녕하세요.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 많으시죠? 그래서 오늘은요, 딱딱한 이론 말고요,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지지원 활동 프로그램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인지 기능이 약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보고 이걸 돕기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볼 겁니다. 그 다음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활동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4단계로 나눠서 알아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소통의 기술,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돌봄의 철학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의 능력, 즉, 인지 기능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생각하고, 기억하고, 말하고, 판단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전부 인지에 포함되는 거예요. 그야말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 능력인 셈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휘하는 이 정말 중요한 능력이 특히 나이가 되면서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이게 단순히 깜빡했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헷갈리기 시작하고요. 대화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상황에 좀 안 맞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일상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바로 경도인지 장애 단계인데요.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치매로 가는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는 막을 수도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이건 그냥 머리 쓰는 훈련이 아니에요. 어르신의 마음과 삶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면서 전반적인 행복을 목표로 하는 아주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죠.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표는요, 단순히 기억력 퀴즈를 푸는 게 아니에요.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, 바로 어르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겁니다. 그럼 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의 단단한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크게 세 가지죠? 첫째는 학습지나 공예처럼 두뇌를 직접 자극하는 인지 활동. 둘째는 만지고, 보고, 들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감각 활동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혼자서 식사하고 옷 입는 법을 잊지 않도록 돕는 일상생활 활동입니다. 각각의 목표가 다 뚜렷하죠? 이 프로그램의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요.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시설에서는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인지활동 비중을 높여서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요. 반대로 가정에서는 식사 준비나 청소 같은 일상생활 활동에 더 집중해서 자립심을 키워드릴 수 있습니다. 아주 유연하죠? 자,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대체 어떻게 적용하냐고요? 걱정 마세요. 바로 이 4단계 실행 가이드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. 이 과정은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먼저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뭘 좋아하시는지, 건강은 어떠신지 정보를 모읍니다. 이걸 바탕으로 계획을 짜서 실행하고 어떠셨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다음 계획을 또 수정해 나가는 거죠.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. 사실 프로그램 내용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어떤 태도로, 어떤 방식으로 어르신과 소통하느냐 하는 문제죠. 첫 번째 원칙은 대신 해주지 않기입니다. 답답하다고 우리가 덥석 해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르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. 그게 자신감을 지켜드리는 길이에요. 두 번째는요, 절대 경쟁을 시키면 안 돼요. 누가 더 잘하나 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즐겁게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. 즐거운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. 세 번째, 뇌를 깨우려면 머리만 쓰면 안 됩니다. 손으로 만지고, 코로 냄새 맡고,
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오감을 골고루 자극해야 뇌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상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야 합니다. 효과적인 소통은 이 7가지 원칙에서 시작됩니다.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긍정적인 언어로 존중을 표현하는 것, 그리고 어르신이 대답하실 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려주는 인내심이에요.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까지 잘 살피는 게 진짜 소통의 시작입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활동의 바탕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, 이 일의 핵심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.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행동, 이른바 문제 행동을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혹시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신가? 뭔가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?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. 그 행동은 어르신 나름의 소통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. 우리가 하는 일은 병을 고치는 치료가 아닙니다.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돌봄입니다. 자,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. 이 모든 내용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어르신과 나누는 눈맞춤 하나, 말 한마디, 손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돌봄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고민이 우리를 더 좋은 요양보호사로 만들어 줄 겁니다.